사춘기 부모 이순신에게서 답을 찾다. 난중일기 속 부모의 절규와 화해의 길. 이 시간은 사춘기 자녀 때문에 지쳐버린 부모님의 마음을 다독이는 라디오입니다. 지금은 마음이 잠드는 밤, 엄마의 숨결입니다. 오늘도 사춘기 자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혹시 자녀 방문 앞에서 멈칫하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우리 아이만 저럴까 하고 한숨 쉬지는 않으셨나요? 아이와 얼굴만 마주하면 폭발하는 갈등에 지쳐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외롭고 고통스럽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필 자식 문제만은 뜻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절망감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나요? 부모와 싸우고 말 안 듣고 심지어 방황하여 나쁜 길로 빠지는 청소년들의 문제. 그로 인해 가정 불화로 이어지는 수많은 일들. 우리는 이 힘든 시간을 홀로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 이 지독한 사춘기의 파도는 500년 전 조선 최고의 영웅에게도 예외 없이 몰아쳤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엄마의 숨결은 국난의 영웅이자 강인함의 상징인 이순신 장군의 가장 인간적인 슬픔, 바로 자녀 교육 실패담을 통해 부모님의 깊은 한숨을 위로하고 치유의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면 모두가 두려워하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소유자, 나라를 구한 불패의 명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기록인 난중일기에는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평범한 아버지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리더도 아버지라는 역할 앞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무력하고 아픈 존재였다는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고백.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 하는데. 이순신 장군에겐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특히 셋째 아들 이면은 아버지처럼 무예가 출중하고 영리했지만 가장 뼈아픈 실패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1597년 정유재란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던 때였습니다. 장군은 백의종군 끝에 다시 삼도수 군 통제사로 복귀해 명량해전을 앞두고 있었죠. 그때 고향 아산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20살의 셋째 아들 이면이 외적의 습격에 맞서 싸우다 전사했다는 비보였습니다. 장군은 그날의 난중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면이 전사하였음을 알고 간담이 떨어져 목 놓아 통곡하였다.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인자하지 못하는가.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데 내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어찌하여 이치에 어긋났단 말인가. 천지가 캄캄하고 해조차도 빛이 변했구나.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남달리 영특하여 하늘이 이 세상에 머물게 하지 않은 것이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화가 내 몸에 미친 것이냐. 여기서 멈춰서서 부모님들의 아픔을 짚어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화가 내 몸에 미친 것이냐. 이 절규가 들리십니까?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영웅도 자식의 불행 앞에서 모든 것이 내 탓이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아이와의 갈등 앞에서 내가 부족한 엄마여서 내가 잘못 키워서 자책하는 그 마음과 조선 최고 명장의 마음이 단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부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 문제로 상담을 받는 부모의 80% 이상이 자책감과 죄책감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 자녀의 문제가 부모의 실패로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순신 장군조차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책의 늪에서 나오세요. 영웅도 자식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모입니다. 두 번째 고백. 방황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침묵. 이순신 장군에게는 또 다른 자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이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는 어릴 때부터 무예에 뛰어나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일부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해는 아버지의 엄격함에 반발하여 방황하고
군유를 어기는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심지어 백의종군 시기 아버지가 가장 힘든 순간에 부적절한 처신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이해에 대한 기록이 형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오히려 형 이회나 전사한 동생 이면에 대한 애정과 걱정은 구체적이죠. 하지만 이해에 대한 기록 중에는 마음이 어지러워 말을 잇지 못했다는 짧지만 뼈아픈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가 선택하는 가장 흔한 실패일지도 모릅니다. 말 안 듣는 자식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너무 커서 결국 침묵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잔소리 대신 외면을 선택하고 싸우는 대신 벽을 치는 행위. 이는 부모의 상처가 너무 깊어 방어막을 친 것이지만 아이에게는 아빠, 엄마는 나를 포기했구나 하는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여성가족부가 2024년 발표한 가출 청소년 실태조사를 보면 가출을 결심한 청소년의 67%가 부모와의 소통 단절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말다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쁘고 힘든 와중에 둘째 아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재와 침묵의 교육 방식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경고가 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침묵은 대화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끝을 부릅니다. 아이가 당신의 잔소리를 외면할 때,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포기하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집니다. 이 벽을 허무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대화입니다. 세 번째 고백. 완벽한 리더, 불완전한 아버지. 이순신 장군은 전쟁터에서는 완벽한 전략가였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부하들의 마음을 읽으며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난중일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는 그토록 치밀했던 장군이 가족에 대해서는 늘 뒤늦게 후회했다는 점입니다.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서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을 통곡하고 둘째 아들의 방황을 알면서도 제대로 대화하지 못한 채 전쟁에 몰두했습니다. 심지어 부인이 병들었다는 소식에도 군무 때문에 곁을 지키지 못했죠.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사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 사회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정작 집에 돌아오면 아이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는 서툰 부모. 아이의 학교 생활은 물어보면서도 정작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고 지나가는 바쁜 엄마, 바쁜 아빠.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연구팀이 2022년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은 부모일수록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완벽을 추구하면서 정작 가정에서는 불완전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시며 우리 집 얘기 같다 느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주변 분께 공유해 주시면 한 가정의 밤이 바뀔지 모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아이에게 다가가는 용기는 있어야 합니다. 영웅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네 번째 고백. 전쟁보다 어려운 것은 마음을 얻는 일.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적선을 물리쳤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였지만 장군은 부하들의 마음을 얻어 기적을 만들어냈죠. 그가 부하들에게 했던 말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배의 숫자를 말한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장군은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엄격한 아버지였고 군인으로서의 엄한 태도를 가정에서도 유지했죠. 난중일기 곳곳에는 아들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만 정작 그 마음을 직접 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내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얼마나 했을까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2023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해주길 바라는 말이 무엇이냐고. 가장 많은 답은 공부 잘하라는 격려도 용돈을 주겠다는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너를 믿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부하들의 마음을 얻어 승리한 장군이 정작 자신의 아들들 마음은 제대로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전쟁보다 어려운 것은 내 아이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내가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순신의 승리 전략에서 찾는 사춘기 솔루션. 자, 이제 엄마의 숨결이 드리는 구체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결국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자녀 교육에서는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지만 우리는 그의 승리의 원칙에서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할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명량 해전 직전 장군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부모님들, 아이가 온갖 문제와 갈등을 일으켜도 내 아이의 가능성이라는 단 한 척의 배라도 남아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팁을 드립니다. 아이가 하는 작은 긍정적인 행동에 집중하세요. 밥상에 앉은 것, 방문을 살짝 연 것, 짧게 대답한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남아있는 신뢰라는 배입니다. 실패한 12가지 대화법 대신 아이의 작은 변화를 발견하고 칭찬하는 단 한 가지 새로운 대화법을 시도하세요. 오늘 내가 문 좀 조용히 닫더라, 고마워. 이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엄마가 나를 보고 있구나 하는 신호가 됩니다. 두 번째 전략.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고 경청하라. 전쟁터에서 죽기를 각오해야 산다는 이 말이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의 말을 들을 때 반박할 내용, 훈계할 타이밍을 생각하며 듣습니다. 이는 이미 전투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구체적인 팁입니다. 아이가 불만을 토로하든 심지어 부모에게 화를 내든 일단 끝까지 듣겠다고 마음먹으세요. 경청의 자세는 내가 너의 말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며 아이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3분 이상 끊지 않고 자녀의 말을 들어줄 때 자녀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단 3분입니다. 3분만 참고 들어주세요. 세 번째 전략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이순신 장군은 적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명량의 좁은 물길, 빠른 조류를 이용해 적의 수적 우세를 무력화시켰죠.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문제 행동만 보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행동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구체적인 팁입니다. 아이가 왜 저럴까를 물어보세요.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패가 두려워서일 수 있습니다.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심받고 싶어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아이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불안을 아이에게 투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화여대 발달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신의 양육 태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했을 때 자녀와의 갈등이 평균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전략. 혼자가 아닌 함께의 힘. 이순신 장군은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을 믿고 백성들과 함께했으며 명나라 군대와도 협력했습니다. 부모님들, 자녀 문제를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배우자와 나누고 선생님과 상담하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구체적인 팁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문제에 대해 일주일에 한 번 15분이라도 대화 시간을 가지세요. 서로 다른 시각에서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1388에 전화하면 즉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모의 무능함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순신 장군은 자식의 죽음 앞에서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곡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일어났고 결국 나라를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와의 관계라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자녀 교육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웅 이순신조차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에서 좌절하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오늘의 실수와 어제의 한숨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다시 숨을 고르고 아이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자녀 방문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오늘 밤 아이 방문을 두드려 보세요.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보고 싶었어. 잘 자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혹시 아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틈으로 엄마 여기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하고 전하세요.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엄마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12척의 배 때문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아이와의 관계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모의 사랑이야말로 아이를 다시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최후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영웅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약속. 부모님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오늘 밤 아이에게 단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오늘 힘든 일 없었어?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내 하루에 관심 있구나 하는 신호가 됩니다. 아빠가 내 하루에 관심 있구나 하는 신호가 됩니다. 대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물어보다 보면 어느 날 아이가 먼저 말을 꺼낼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와 함께하는 10분을 만드세요. 밥을 먹든 산책을 하든 그냥 거실에 나란히 앉아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10분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이만 보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일주일에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우울감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아이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문자가 아닌 손편지입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도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만 전하면 됩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진심은 글로 전할 때 더 깊이 전해집니다. 사춘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모님들 사춘기가 영원할 것 같죠? 하지만 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장기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사춘기 시절 부모와 갈등이 심했던 청소년 중에서도 20대의 부모와 좋은 관계를 회복한 경우가 72%에 달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계 회복을 시도했을 때였습니다. 지금 아이가 문을 닫고 말을 안 하고 반항한다 해도 그것은 영원한 작별이 아닙니다. 사춘기라는 터널을 지나면 아이는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아이가 기억하는 것은 당신이 몇 번 화를 냈는지가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자식을 잃고 통곡했지만 다시 일어선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이와 싸웠다면 내일 다시 시도하세요. 어제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나은 부모가 되어보세요. 그 작은 시도들이 모여 결국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적이 됩니다. 구독은 엄마의 숨결이 매주 당신 곁에서 분노를 녹이고 평온을 채우는 시간을 계속 만들 수 있게 하는 응원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밤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엄마의 숨결과 함께 평온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잠드는 밤 엄마의 숨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